1710번입니다. 본인이 푼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문제 푸셔도 돼요. 다 안 봐도 돼요.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근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조건부죠. 뭐냐면 n이 홀이야, n이 짝이야, 이렇게 되죠. 홀이면 1을 더할 거고 짝이면 2배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10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는데, 저거는 일반항 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가다야. 그냥 계속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뭐야? 두 번째 항은 얘가 홀이니까 5가 되죠. 그럼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요? 요거 2배. 2배. 10. 그럼 네 번째 항은요? 12. 다섯 번째 항은요? 2배. 24. 여섯 번째 항은요? 2배. 26. 일곱 번째 항은요? 2배. 52. 여덟 번째 항은 54. 아홉 번째 항은 요거. 열 번째 항은 네? 나 뭐 계산 잘못했어? 답이 없는데? 나 뭐 해야 되냐? 찾아주세요. 22, 24, 26. 아. 2배 하고, 이렇게 되겠죠? 또 2배를 했구나. 이건 노가다예요. 뭐 일반항 찾아도 상관없는데, 일반항 찾는 것보다, 이거 노가다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1711번. 자, 보세요. AN이 첫 번째 항이 88입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N이 65보다 커지면 3을 빼. 하지만 65보다 작아 라고 하면 반으로 줄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질문이 이거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의 AN이 얼마냐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반항을 구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요 윗줄까지만 일반항을 구해. 공차가 저거야. 그럼 이때까지는 AN이 뭐냐면 얼마야?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첫 항이 저거니까 91이겠죠, 이렇게. 그럴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65보다 작아지는 데까지 계산을 해. 얘가 65랑 가까워지는 숫자를 계산을 하자고. 얘를 위해 60으로 적게. 그럼 마이너스 3n이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6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n이 8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돼요? 그럼 자, 여덟 번째 항을 구해봐. 여덟 번째 항을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4잖아? 그럼 얼마냐면 67이 나오죠. 근데 아홉 번째 항이 되면 얼마예요? 3을 뺐으니까 64가 됐어. 됐지?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여기까지 컷을 딱 자른 다음에 여기 이후잖아. 그러면 열 번째 항부터는 이게 이제 30을 이렇게 뚫어버리고 여기까지 넘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88이야. 그 다음에 뭐 85 이렇게 해. 점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64까지 계산해. 이렇게. 그다음 더하기. 여기서까지 묶어도 되고 여기까지 묶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는 32. 자, 번호도 할게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고요. 64가 몇 번째라고요? 요게 9번째. 요게 10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16, 8,
4,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까지 15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여기서 끊고 싶으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싶으면 여기서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계산해? 등차로 계산해.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계산해? 등비로 계산해.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 그럼 몇 번째까지가 64에 가까워, 65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하고 65가 작아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반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관은 없어. 편한 대로 해.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할까? 8번째까지? 8번째가 뭐야? 67이죠. 이렇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앞에는 등차니까 2분의 자, 8개로 갈게요. 8개.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거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요? 몇 개냐, 항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하셔도 돼요. 뭐죠? 2 빼기 1에 2에 7개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규칙을 잘 확인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이거 물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1 빼기 2분의 1에 근데 선생님이 한 개 더 나을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놈이나 저놈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세포를 1회 배양하면 그 중에 20%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10개의 세포로 분열돼요. 오케이? 이 세포 10개를 맨 처음에 10개를 10회 분양하였을 때 세포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A0 초기가 10개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그 전에 만약에 A에 N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20%가 죽어. 그럼 살아남은 애가 얼마야? 8%지. 그런 다음에 뭐라고? 여기다가 얘가 몇 개씩 늘어난다고? 각각 10개로 분열된다잖아. 그럼 얘가 그 다음 단계 아니야? 이렇게. 다시. 문제를 잘 읽어봐. 여기. 어떤 세포를 1회 배양하면 그 중에 20%는 죽어요. 그쵸? 근데 각각의 세포가 분열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세포가 10개씩 세포로 분열, 10배가 된다고. 그럼 뭐야 이거? 되게 쉬워. 다음 항이 그냥 8AN이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배양하는 건 몇 개야? 80개지. 한 번 배양하면. 여기서 20% 2개 죽고 8개 남은 데가 10배가 됐습니다. 일반항 AN이 이거야. 80 곱하기 8의 n-1제곱. 이해되셨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됩니다. 근데 10회 배양했으니까 답이 이거겠지? 80 곱하기 8의 9제곱. 8 하나 줘. 이쪽에다가. 그럼 10 곱하기 8의 10제곱이 되겠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21번으로 가면 되나요? 선생님이 번호 띵 까먹으면 얘기해주세요. 숙제를 많이 줘야겠구나. 3학년 가니까. 가기 전에 많이 하고 가. 원래 놀기 전에 좀 빡세게 공부하고 놀러 가면 좋아. 남을 사람이 한 명 더 늘었군. 1721번 볼게요.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선생님이 그때 해줬던 패턴이죠. 1이고요. AN 플러스 1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게 좀 계산이 좀 어렵긴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시그마 O n이 1부터 20까지의 AK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일반항부터 구하죠.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내가? 외우셔도 돼요. 네. AN분의 AN 플러스 1을 이렇게 씁시다. 그다음 숫자 하나씩 넣어요. 이렇게 되죠? A1분의 A2 1 넣었다. 헷갈리면 써 이렇게 1을 써. 여기 3분의 1이야. 이게 좀 힘들 거야. 두 칸씩 가는 거라서. 자, 2분의 3은 4분의 2. 약분하지 마. 3으로 가면 3분의 4는 5분의 3. 이렇게 가요. 좀 더 적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럼 여기가 AN-1분의 AN으로 간다. 그죠? 여기가 한 칸 적게 적은 거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여기가 N-1일 거야. 그럼, 이걸 뭐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리고 왼쪽을 적을게. 좌변이, 여기는 깔끔하게 없어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A의 N-1분의 AN이 됐어. 근데 이제 우변이 문제인 거야. 왜냐면, 한 칸씩 건너뛴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3분의 1, 4분의 2, 여긴 좀 더 적을게요. 저기보다. 6분의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7분의 5,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맨 끝에도 몇 개 더 적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맨 밑이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n분의 n 마이너스. 여기가 n 마이너스 1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점프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지워줘. 이렇게 지워줘. 이렇게 지워줘.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 여기 지우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A1은 1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지워졌잖아. A1이 1이니까, 일반항 AN이. 자, 여기 2개 남고, 여기 2개 남죠. 우리 그때 더하기 빼기 했었던 거랑 똑같아. 두 칸 차이 나니까 앞에 거 2개 남고 뒤에 거 2개 남은 거죠. 똑같아. 그럼 여기가 n의 n 플러스 1분의 2가 이건 이제 시그마 돌리는 거야 뭐. 이제 지엽지 않니? k의 k 플러스 1분의 2 얼마야? 앞에 2 있고요. 20이면 21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분의 4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려운 건데 까먹었으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질문하는 거 주저하지 마. 눈치 보지 마. 내가 질문해주면 누군가는 고마워할 거야. 나도 저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1724번. 여기 곱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곱한 형식이. 어떤 거? 이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AN에다가 이거 Fn 곱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내신에는 많이 나와요. 거기 유형이 등차보다 많죠. Fn 더한 거보다. 자, 얘도 좀 유명한 애긴 한데 조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n의 AN이. 쟤랑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아마 나중에 외우게 되겠지만 이게 n이죠. 그럼 쫙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1분의 a는 1. 자, 밑에 거 따라갑니다. a2분의 a3은 2. A3분의 A4는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N-1분의 AN은 여기가 N-1이 되죠.
밑에 거 따라간 거잖아요. 여기를 쫙 다 곱합시다. 그럼 좌변은 이제 계산 안 해도 되지. 쭉 곱하면 뭐 나와? A1 분의 AN이 나와. 그다음에 얘들아, 여기 싹 다 곱하면 뭐 나와? n-1 팩토리얼이 나와. 근데 A1이 2니까 일반항 AN이 2 곱하기 n-1 팩 이렇게 돼 있어. 팩토리얼이 뭔지 알지? 기억나죠? 설마. 자, 근데 이제 얘네가 무서운 건 이거잖아. K는 1부터 2020까지 얘 AK를 했어. 근데 걔가 걔를 240으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럼 써보지 뭐. 1 넣으면 어차피 0팩이니까 여기 2고요. 네. 2부터 넣으면 2 곱하기 1팩 2 곱하기 2팩 2 곱하기 3팩 이렇게 적을게요. 2 곱하기 4팩 2 곱하기 5팩 2 곱하기 6팩 이렇게 쭉쭉쭉 가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2 곱하기 2019의 팩토리얼까지 갑니다. 다 계산해요? 에이, 그럴 리가. 얘들아, 5팩이 얼마야? 120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 24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240의 배수가 되겠죠. 어차피 여기 5팩이 들어있고 5팩이 계속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만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여기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나머지겠죠. 2 더하기 12 48 여기 답. 팩토리얼 까먹으면 안 돼요. (27번으로) 갑시다. 추우면 얘기해. 이게 또 누군 춥고 누군 덥고. 자, AN의 첫 번째 항이 4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이 이게 됩니다. AN 빼기 1분의 2의 AN 형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네 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오? 뭐 때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내가 알던 애가 아니잖아. 네, 맞지? A의 n 플러스 1분의 1은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A n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A n분의 1을 BN으로 바꾸면 얘 뭐야? 3번이잖아. 정말식. 자, BN을 A n분의 1로 바꾸면 B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B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3번인데 풀어야 돼요? 얘들아, 다까지잖아. 너가 답해. 내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 때 저런 데 나오면 몇 번 넘버링을 보라 그래. 그러면 그거를 일반항을 찾는 것보다 그냥 4번 하는 게 더 나아. 훨씬 빨라. 자, 거기 첫 번째 항이 뭐라고 써 있어요? 4잖아. 첫 번째 항이 4잖아. 그럼 B1이 뭐냐면 4분의 1이야. 좀 더럽긴 하다. 그지? 어쩌겠어. 해야지. B1이 4분의 1이야. 잘 본 거 맞지? 4 맞지? 오케이. 그러면 B2가 계산이 좀 더럽다. 여기다 뭐예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8분의 3 나와요. 이렇게. 맞죠? 규칙이 있네. 세 번째는요.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16분의 3을 뺄 거야. 근데 16분의 8이니까 여기 16분의 5가 나오고. 네 번째 항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32분의 5잖아요. 이게 32분의 16이니까 이게 32분의 11이 나오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을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 조금만 하면 돼요. 하세요.
아니면 일반항 그 3번 점화식을 익히시던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30번으로 갑시다. 할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30번도 할만한 것 같은데. 자, 앞에서 우리가 푼 거랑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서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하려니까. 자, 두 번째 항이 3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 40이에요. 이건 일반항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해. 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항에다가 2의 n제곱에다 k를 했대, 이렇게. 그러면 뭐냐고 물었어. 그냥 천천히 하면 된다니까. 자, 두 번째 항 있으니까 그래. 여기다 적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를 한 거야, 이렇게. 여기가 3이고 여기 7 플러스 k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의 세제곱하고 k를 더했대. 그럼 여기가 7 플러스 k에다가 요걸 한 거니까 15 플러스 2k가 되겠죠. 선생님 계산 틀리나 봐.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2의 4제곱에다가 k를 더할 거예요. 여기 얼마야? 16이니까 31 더하기 3k가 되는 거지. k가 40이래. 끝났네? 네, k는 3. 내가 얘기했잖아? 어느 문제 이후부터는 그냥 거의 노가다야. 근데 이걸 쪼여서 안 풀면 안 되지.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충분히 근데 풀 수 있어. 그러니까 형식에 너무 박히지 말라고 했잖아, 수열을. 자꾸 수열을 공식화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니네만 힘들어져. 37. 수열은 공식화하면 니네만 힘들어진다. 틀에 박히면.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의 합을 계산했더니 얘가 p랍니다. 그런데 2의 an에다가 n을 더하면 p가 성립한대요. n이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해했죠? 여기 성립한다. 그러면 10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들이 없어서 그래. 모든 자연수 n에서 당연히 없지. 그냥 수열 an이라고 줬잖아. 그럼 n이 그냥 넘버링이야, 자연수야. 그럼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 얘를 넣을 거야. 여기다 얘를 넣어. 여기다 넣어. 이렇게. an이 2분의 1에 p 빼기 n이야. 아니 여기다 2배 해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 n1부터 20까지의 an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 있냐? 10개의 p에다가 빼기 2분의니까 2분의 4분의 20 곱하기 21을 한 개 p란 얘기죠. 넘기면 9p가 짠짠 5 해서 105. p는 9분의 105 3분의 35. 그럼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었잖아요. 저도 넣지 뭐. 10번째. 여기다가. 얘네다 10을 넣으니까 2배의 A10을. 여기다가 10을 넣고. P가, 얘가, 3분의 30. 넘기고, 나누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39번 볼게요. 울지마. 여기가 니네한테 왜 어렵냐면 앞에서 풀던 수열이랑 패턴이 너무 달라.
야씨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이게 지금 감이 안 와서 어려운 거야. 근데 해보면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뭐 그건 개치긴 하겠지만 쉬울 수도 있습니다. 39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A인 수열 A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이 이렇게 된 거래.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m이 아니면 AN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1을 할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의 배수면 그냥 1을 더할 거야. 그런데 15번째 항이 43이래. A가 얼마야? 얘들아, 요게 요새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야.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 이렇게 나와. 근데 요 정도면 쉬운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와, 조건. 자, 뭐 해요? 노가다. 노가다 해야죠, 노가다. 그러니까 다음 전에 번호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첫 번째 항은 A래. A 써. 두 번째 항은, 자, 여기가 2,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N이야. 전에 있는 게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여기서 A에서, 자, N이 1이잖아? 2를 빼. 이렇게. 자, 되게 웃겨. 세 번째 항 그럼 뭐게?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에, 여기 A-2에서 2를 더해. 여기 A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뭐게? 잘 생각해봐. 네 번째 항 뭐야? 1 더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뭐게? 잘 봐. 패턴은 계속 돌 거니까. 자, 다섯 번째 항은 그 전에가 4야. 그치? 그럼 2를 더해야지. A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할 거야. 근데 여섯 번째 항은 생각해봐. 그 전에가 5야. 그러면 A 플러스, 내가 이거 왜 계산 안 하니? 빼기 2야. 얘가 다시 A 플러스 2. 규칙 혹시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 자, 일곱 번째로 갈게. 그 전에가 6이잖아. 여기다 하나 더 해. 그럼 여기 A 플러스 2. 그러면 A의 여덟 번째 뭐게? A 플러스 2 빼기 2겠지. 그 전에가 홀수니까. 아홉 번째 뭐게? A 플러스에서 2 빼고 다시 2를 더했다니까? 얘가 A 플러스 2야. 아니, 이제 안 보여? 봐봐.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맞지? 그럼, 잘 봐. 내가 그냥 넘어가 볼게. A10이 뭐야? A15 뭐야? 끝. 이 얘기야.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2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잖아. 홀수작 들어가니까 사라지지. 그러니까 한 칸씩 넘어가는 것만 하니까 3배수로 갈 때는 하나씩 막 커지기만 하는 거야. 그건 규칙을 찾는 거다라는 얘기. 52번으로 가면 되나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게 제일 어렵다니까. 근데 이제 말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N명의 학생들을 주조로 나누는 방법수를 AN이라고 할 때 되게 옛날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거야. 되게 옛날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거야. 자, 유형칠 정화식 3번이죠?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아까 푼 거랑 비슷한 건데 1743번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항이 2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분의 1의 AN 플러스 1 패턴입니다. 요거 뭐 솔직하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뭐 빼라고 해서. 근데 이제 노가다로 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제 배운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은 이거죠. 자, 여기 알파로 하고 여기 2분의 1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N 빼기 알파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를 저걸 전개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AN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가 2일 겁니다.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2는 2분의 1의 AN 빼기 2. 맞죠? 빼기 1인데 넘어오면 1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BN을 AN 빼기 2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분의 1의 BN 형태가 되죠. 무슨 실? 유기실. 첫 번째 항이 저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B1이 여기네? 에이? 네? 내가 잘못 적었어? 네?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나 식무 잘못 적었니? 잘못 적은 거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야? 첫 번째 항에 어떻게 2가 나와? 그러네. 이거 문제 잘못됐네. 계속 넣어봐, 2를. 일반항 A인이 2인데? 맞네요. 이러면 A1, 얘가 0이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되죠? 근데 집어넣어보면 이거잖아요. A의 2가 2가 되고, A의 3도 2가 되고, 그걸 풀라고 했더니 안 되겠네. 이거 되죠. 일반항 AN이 2네. 이런 패턴. 이건 좀 다른 패턴으로 떨어지는 거였네요. 저걸 풀려고 그랬더니. 이런, 잘못 골랐네, 문제를. 유형 11번은 합으로 계산하는 건데, 놀지 말고요. 67번 한번 볼까요?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첫 항이, 얘가 첫 항이 맞아? 저것도 왜 그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N이 2배의 AN 플러스 1이죠. 맞네. 여기다가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하면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걸 뺄게요. 대신 n이 2보다 크거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2배의 a의 n-1 플러스 1이 되죠. 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에서 일단 뭐 나와요? an 나오죠. 그러면 2의 an 빼기 2의 an-1. 넘겨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n이 마이너스 2의 an-1이 되면서, 네, an 2배의 an-1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항 a 첫 항이 저거라서요. 마이너스의 2의 n-1 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엄청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합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중에 어차피 또 다시 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시너지가 약간 수학적 기능법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 기본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 코사인 할까요? C는 이 아래 사인 C 형태를 띱니다.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가 된다.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뭐였죠? A 대 B 대 C의 비율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부탁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쓰지 말걸 그랬나? 쓰지 말자. 일단 헷갈리니까. 각이랑은 전혀 비율이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증명해야 될까요?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 A를 요 선에 맞춰서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요. A-이라고 할까요? 근데 요각이랑 요각은 같죠? 왜요? 원주각이잖아요. 근데 여기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먹어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죠? 직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옮겼을 때 안 변하는 건 요 녀석은 안 변했죠. 여기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A. 맞아요. 그렇죠. 그럼 sin A는 sin A 다시랑 같죠? 거의 같으니까 그게 뒷변분의 그렇죠. 이게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in 법칙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활용면이 되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공식을 다 다른 데 비해서 각변환도 마찬가지, 각변환도 솔직히 그냥 잘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솔직히 내가 잘 알아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적용을 잘 못하면 잘 안 돼요. 시간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나 하고 풀었다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그 유형들보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진짜 맘먹고서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 여기 진짜 더럽게 낼 수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도 되게 어려운 게 많고 좀 솔직히 얘기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얘만 힘든 게 아니고 일단 원이 들어갔잖아요. 원이 들어갔지. 그치? 그 다음에 삼각형 들어갔지. 이제 저기 내심 있지, 외심 있지. 뭐, 닮음 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중선정, 각의 이등분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었던 도형의 모든 성질들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썼어?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이걸 써야 돼. 이거 아니야? 또 이걸 써야 돼.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케이스들은 그냥 뭐 사인 법칙 안 쓰고 내가 아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각만 잘 알면. 1033번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내가 뭘 잘 잘라서 쓸 수 있기는 하거든요. 뭐 각을 잘 잘라 먹기만 하면. 그래서 뭐 위에가 60도니까 길이만 잘 구하면 A 값이 그냥 바로 나오죠.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만약에 1033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풀면은 뭐 위에가 60도고 하니까 사인 법칙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려나? 자,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120인 거죠. 이렇게. 여기 45도잖아요. 여기가 75도고요. 그럼 여기가 60도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물어봤잖아요. B가 얼마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뭘 구한 거야? 여기 60인 거 알아서, 사인 60도분의 120도. 45도분의 B라고 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여기가 45도가 되죠. 여기가 30도가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구하는 것만 없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애들은 저렇게 우리가 아는 각으로 풀어도 문제들이 대부분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풀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나아서 딱 필요한 것들만 몇 개 풀게요. 할만한데? 네, 여기는 풀이를 좀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게 어렵죠? 만약에 뭐 각의 삼각형에서 두각을 얻는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예를 들면 1049번 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얘 외접원이 1이라는 얘기죠. 삼각형 ABC에서 4의 sin A에다가 sin의 B 플러스 C를 했더니 얘가 1이래요. BC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삼각형이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충 삼각형을 하나하게 내가 내 맘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죠? 이런 거 이게 파이죠. 그럼 B 플러스 C라는 건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사인의 B 플러스 C는 그냥 사인 A 값이랑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4에 사인 제곱 A가 1이 돼서 사인 A가 뿔마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삼각형 내에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 파이까지에 다 플러스란 말이죠. 180도 못 나오니까 여기서 양수가 나오죠. 그럼 이제 BC니까 요 A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한 지름 나와 있겠다, 사인 값 알았겠다 이제 구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내가 알고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쉬운 거 그냥 유형만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보단 더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갈게요. 3번은 아까 설명했는데 값에 대한 설명이니까 해보시고 그거는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말자 일단. 그러면 유형 4번에서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사인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 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이걸 하나 풀까? 뭐 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61번 볼게요. 1061번. 이거 어떻게 풀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코사인 A, 코사인 B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사인인가요? 네. 사인 C에다가 뒤에는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개수 들어간 거죠? 얘가 중근을 갔는데요. 아이 그럼 뭐 네. 한 별씩 할까요? 4분의 D 여기 짝수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 C 빼기가 되겠죠? 얘네 둘이 곱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AC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코사인 제곱 A 빼기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합시다. 사인 제곱 C는 그냥 주시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에게 빼기 1을 넣으면 되죠. 이만큼은. 코사인이면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한 번에 간 건데? 얘들이 지우세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2R분의 뭐야? C의 제곱 2R분의 A의 제곱을 넘어갔다잉 2R분의 B의 제곱이죠. 그럼 B편이 B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거, 요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들을 사용하는 거죠.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니네가 싫어하는 것처럼 유형 5번이죠. 네, 활용 문제, 실생활의 활용 문제. 일단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그 유형 H 높이고 하는 거랑 64번 문제는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뭐 외워놓으셔도 되는데 거기 외우는 게 식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또 외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코사인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많이 풀어야 되는 데라서 풀어보시고 확인하고 풀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진짜 별별 다 나와요. 내심 외심 뭐 무게중심도 나오고 원의 내각 외각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각함수 활용해서는 얘가 짱이죠. 사인 법칙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제일 좀 많이 쓰이는 녀석이 코사인 법칙인 것 같아요. 식이
이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일단 하나만 적을까요? a제곱은 어떻게 외우냐? b제곱에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bc를 쓴 다음에 여기 코사인은 j 되겠습니다. b제곱은 c제곱에 a제곱하고 여기 2ca의 코사인의 j. c제곱은 a제곱 b제곱 빼기 2의 a의 코사인의 전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변형 하나만 변형할게요. 만약에 코사인 a를 구하겠다 라고 하면 2bc분의 역시 b랑 c를 먼저 쓰고 따로는 a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얘보단 얘가 더 많이 쓰여요. 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문제 풀다 보니까 지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걸 많이 했는데 이걸 못 풀면 안 되죠. 일단 증명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증명은 해야지. 자,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선을 내려요. 거기는 증명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해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겠죠? 여기가 C. 이렇게. 자, 요 각을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저 각에 대해서 이 길이가 뭐예요? 여기가 C면 C의 사인 B죠. 맞나요? 여기는요 C의 사인 B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죠? 여기가 A 마이너스 코사인의 C의 코사인 B죠. 그럼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다 요거 제곱이겠죠? 맞나요? 이게 제일 쉬운 코사인 법칙 증명이에요. B제곱은 C의 제곱에 사인 제곱 B에다가 더하기 A-C의 코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의 제곱에 사인 제곱 B A제곱 마이너스 2AC 붙어요. C의 A에 코사인 B 적으시고 코사인 제곱 B가 돼요.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C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C제곱으로 적으시고 A제곱 적고 이렇게 적으시면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증명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있는 증명 방법을 꼭 한번 보시고요. 혹시 빈칸넣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아서 뭐 되게 까다롭게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가 120도일 때 120도일 때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 딱 있네. 참고 코사인의 법칙의 가이크가 120인 경우 7, 8, 13 3, 5, 7 이렇게요. 근데 뭐 3호는 16, 14는 똑같은 거잖아. 3, 5, 7 배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 5, 7이랑 7, 8, 13은 웬만하면 기억을 해두시는 게. 근데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계속 얘네가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120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되게 어려워요. 다 미안하지만 다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계산도 어렵고 복잡하고.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내가 내신 때도 얘기할 건데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번에도 시험 보고 나서 상담할 때 내가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소 때 문제 풀 때요 풀이를 끝까지 마무리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충 풀어서 이 정도 답이 나는데 오케이 답 찾았을 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또 틀렸어 만약에 채점하다가 그럼 그걸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산 실수도 무조건 오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계산 실수가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요. 장난 아니야.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시험 볼 때. 근데 그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냥 계산 실수인데 뭐. 나 이거 원래 풀 줄 아는 건데 나 이거 풀 줄 알아. 그냥 계산 실수만 한 거야. 라고 하고 이걸 계속 넘기잖아요. 그럼 시험 때 진짜 미친 듯이 계산 실수하고 나와요.
그치, 다 풀었어. 근데 다 계산 실수야. 점수가 나오겠니? 차라리 못 푸는 게 낫지. 차라리 이 문제를 모르는 게 나아. 그럼 안 풀고 다른 거 풀었겠지. 근데 다 풀었다,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미친듯이? 계산 실수를 미친듯이 했어. 그래도 그 핑계를 계산 실수라고 될 거예요? 안 돼요. 점수 안 나와요. 요새 3학년들이 그러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푸는 애들이 몇 있어요. 막 이렇게 대충대충 끄적끄적 풀다가 답체크, 끄적끄적 풀다가 답체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아니 그게 진짜 내가 계산을 잘하고 내가 그런 쪽으로는 티에 있어서 그렇게 푸는 거면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몇 번을 경고해서 그렇게 끄적끄적 풀지 말라는데 그게 끄적끄적 풀고 채점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때 가서 와 뭐 계산 실수 많이 했어요. 누구 탓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쳐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풀어. 그리고 틀리면 다시 풀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정시험 풀다가 틀렸다? 그럼 지워 그걸. 그래 한번 찢지 또. 지워. 지우는 것도 괜찮아. 근데 지우지 말고 봐. 뭘?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내가 어디서 틀린지 알지. 정리 안 해놓으면 지가 어디서 틀린지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푼지도 몰라. 그냥 막 이렇게 끄적거려 놨거든. 그럼 내가 어디서 틀린지 어떻게 알아? 이걸 왜 보라고 할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틀린 데서 계속 똑같은 데서 틀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냅두면 그대로 시험에 가서 그렇게 틀려. 망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시험 때. 억울해하지 말고 평소 풀 때 내가 딱 봐도 계산이 많잖아 얘들아. 그냥만 봐도 계산이 많는데 진짜 뒤에 어려운 문제로 가면 계산이 더 많아요. 사인이나 코사인 헷갈려서 틀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려서 틀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많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부탁할게 진짜. 제대로 좀 숙제하시고 숙제하고 와서도 그날 채점해. 만약에 내가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럼 거기까지 한 거면 채점해 그냥 다. 근데 틀리고 확인해. 그걸 며칠 있다가 채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푼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걸 왜 어떻게 풀어서 틀렸는지. 그것도 다시 풀겠지.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잘못 풀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내가 다 잘 푼 기억밖에 없다고. 그럼 또 잘못 푼다고. 그 기억. 이렇게 얘기해도 안 고칠 사람들은 안 고치는 거 알겠는데 고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여기도 중요한 거를 몇 개 풀어볼까요? 뭐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니네가 질문할 뿐만한 걸 하나 풀어볼게요. 1079번을 볼게요. 기본 문제는 니네가 풀어볼게요. 대부분 그냥 삼각형에 떡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잘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형이라던가 78번도 내가 보기에는 78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79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왜 갑자기 각이 나와요? 왜 직선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세타예요. 지금 보기 쌍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요.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가 1을 그으세요. 그럼 여기 1이죠. 여기 뭐 있냐? 이게 있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얘 루트 5예요. 여기는요? 루트 2죠. 삼각형이 완성이 됐고 세변의 길이가 나왔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 못 구해요?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2에 양쪽 거 루트 2, 루트 5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양쪽 거 제곱 2에다가 5하고 빼기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안 어렵잖아요? 이런 거 알고 나면 쉬운 거지만 알기 전에는 까다로운 거 저런 애들 네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그래서 나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걸로 다음 그 진도 내신 대비할 때는 그냥 상학함수 할 거예요. 이어서 하게끔 안 까먹게 그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191페이지 유형 8은 생각보다는 풀만 할 거예요. 뭐 그냥 각에 대한 건데 여기도 이제 세변의 길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 이제 특이한 문제 같은 경우는 87이랑 88이 아까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같다고요? A 대 B 대 C랑 같다 그랬잖아. 그거를 가지고서 푸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못 푸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자,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건 유형 9번이에요. 뭐예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같이 사용하는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학년 때 순열 조합할 때 혹시 내가 이 얘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거기 있었던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순열을 막 풀어요. 그럼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순열 문제를 쫙 풀거든요. 이거 다 순열이잖아. 순열을 막 풀어요. 그러다가 조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제대로 안 읽고 또 조합을 막 풀어요. 섞어놓으면 그런 질문을 선생님 조합 풀어요? 순열 풀어요?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사인 법칙을 앞에서 막 풀었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 코사인 법칙에 코사인 법칙을 막 풀었겠죠? 근데 이거 섞어놓으면 시험 문제 받으면 이거 코사인으로 풀어야 되냐 사인으로 풀어야 되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사인이고 어떤 상황이 코사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막 푸는 거 안 돼요. 뭐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각이 주어졌냐 길이가 주어졌냐 변이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사인으로 풀지 코사인으로 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이륙 계산했구나. 12에요. 여기 3이잖아요. 땡큐. 왠지 좀 짧더라.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구나. 몇 명이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세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좀 섞어놓으면 풀어봐. 풀어보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야, 씨, 이거 뭐야? 사인을 풀어야 돼? 너 코사인을 풀어야 돼?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없잖아요. 봐봐. 95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95번이 원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넓이도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풀 건데 봅시다. 1095번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왔네? 357 A가 3 B가 5 C가 7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물어봤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네. 내가 아까 한 것처럼 우리 코사인 C를 한번 구해보자. 진짜 120도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2에 3에 5에 9에서 25에서 49를 뺄게요. 이렇게. 그럼 신기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30분의 15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C는 뻔하죠. C가 몇이에요? 3분의 2.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지? 4, 5, 7은 나온다. 자, 저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R은 뭐라고요? 사인 C분의 C겠죠. 네, 뭐가 들어가요? 야, 요게 이거야. 사인은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분명히.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7이니까 계산하시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겠지만 이 정도는 문제가 적은 거예요. 더 푸셔야 돼 원래.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10번으로 갈게요. 삼각형의 최대각과 최소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각을 가지고서 각이 제일 클 때와 각이 제일 작을 때를 만약에 물어보면 사인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인은 파이에서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러면 최대랑 최소랑 값이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안 돼요. 근데 코사인은요 무조건 이렇게 감소하죠. 파이까지. 맞아요? 그럼 얘는 값이 작을수록 각이 큰 거예요. 코사인 값이 작을수록 각이 큰 거라고. 여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120도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거기 있는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각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하는 거라고? 코사인으로 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얘기했다, 난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풀지 않겠습니다. 유형 11은 아까 했는데요. 자, 이 유형 11이 진짜 어려워진 게 뭐냐면 아까는 사인 법칙만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랑 뭐 다 들어가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문제 몇 개 있냐? 몇 개 있네. (1107번) 하나 볼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2의 사인 A에다가 코사인 B를 한 개. 사인 A에서 사인 B를 빼고 사인 C를 더한 거랑 같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2에 여기는 2R분의 A 쓰시고 여기다가 네 이거 가는 거죠. 2CA분의 C제곱에 A제곱 빼기 B제곱 하시고 여기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떻게 해요? 2R을 싹 다 없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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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래서 여기는 2A만 남겨주시고, 여기 2를, 여기 얘랑 없앨게요. 얘랑 없앨게요. 자, 여기 A를 없앨게요. 이렇게. C만 여기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C제곱에 A제곱 빼기 B제곱은 C가 여기 가서 CA 빼기 BC 플러스 C제곱이 됐죠. 얘네들도 지워져요. 뭐 거의 다 됐죠? 일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가 A 빼기 B로 바꾸면 C 아니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가서 빼기 C에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A 빼기 B로 묶으면 A 더하기 B 빼기 C는 0인데 죽어도 얘가 0이 안 되죠. 주변의 길이의 합이 얘보다 커야 되잖아요. 삼각형이니까. 이름의 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그나마 여기서 계산이 들어온 거긴 하지만 진짜 나중에 기출 보면 이거보다 더 더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고민하잖아. 이거 뭘로 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럴 시간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2도 역시나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생각보다 적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공간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할 줄 알죠? 하나 또 풀어야지. 또 까먹었을 것 같은데. 보세요. 그 예전에는 이 최단 거리를 할 때 각이 딱 정해졌어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90도. 이렇게. 지금은 아니에요. 코사인 법칙이 나왔으니까. 그냥 기본 문제 하나 풀게요. 자, 전개도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이 4고 모선이 뭔지 알죠? 모선이 12인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밑면에 원의 둘레에 위에 있는 점 P에서 모선 OP의 중점 Q까지의 원뿔의 표면을 따라 실을 감을 때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팽팽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걔를 이렇게 펼치면 펼치면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가 10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P라고 잘랐어. 여기 5고. 그리고 이쪽에 Q가 있지만 반대로 여기가 P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Q가 있겠지. 맞아?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거니까. 이해했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최단거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6일 거 아니야. 문제는 그럼 뭘까? 나 이 각을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이걸 구하지. 옛날에는 이게 직각이었다고요. 중학교 때는. 보통. 저각이. 근데 저거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여기 반지름이 뭐야? 얼마냐? 4예요. 자, 요거를 좀 일반화할게요. 내가 저걸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외운 사람도 있는데,
보통 여기를 소문자 R이라고 하고 이 모선을 R이라고 해요. 세타 어떻게 구해? 니네 이거 할 줄 알잖아. 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이거예요. 이렇게. 까먹지 말자 이제. 아니면 선생님처럼 구하든가 이렇게. R세타가 이 후의 길이랑 이 둘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외울 때 되는데. 그죠? 그럼 이게 얼마야? 3분의 2파이. 또 나왔네? 지겨워라. 그럼 구할 수 있죠.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면 x제곱은 요제곱 코사인 법칙 그거 가지고 풀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쉬운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17번, 18번이 조금 이제 까다롭겠죠. 잘 펼쳐봐. 알겠죠? 잘 펼쳐보시면 이 문제도 잘 나와요. 좀 더럽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각변환과 또 관련지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짜증날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정리는 다 합시다. 삼각형 넓이. 이게 또 다음 주에 성형 간다니까 되게 내가 쫄리네. 시간이 없다고 자꾸 느끼잖아 내가. 할 게 되게 많은데 지금. 큰일 났네. 일단 지울게요.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삼각형의 넓이가 수생법칙이랑 쌍법칙을 다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쪽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활용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넓이라던가 아니면 이 넓이를 사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마 뭐 포커스원을 풀든 선생님이 내가 주는 그 내신 교재를 풀든지 간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풀다가 짜증이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파트는 다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4학년들도 여기 하자 그러면 약간 다 이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되겠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잘하면 엄청 이득이에요. 근데 그걸 견뎌내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아마 내신대 가면 그 얘기 할 거야. 얘들아 부탁인데 여기서 시험 못 봐도 돼요. 이 파트를. 그렇다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못 봐도 되는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얘는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4학년이 돼서. 뭐 문과예요? 아니요. 그래도 수능 공부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이과예요? 미적감 또 해야 되고 수능 공부할 때 또 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직히 조금 궁금하면 그 수능 문제집 파트 여기 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더럽게 많은 문제가. 되게 더러워요. 그냥 딱 펼쳐보면 다시 닫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하고 가면 괜찮아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파트가 그나마 좀 쉬운 거야. 이게 4학년으로 가면 진짜 어려워지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베이스를 왜 깔겠냐? 4학년 때 가서 놀라지 말라는 거지. 죽음이라니까요, 진짜. 혀를 내두르게 돼요. 와,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건 다 할 줄 알잖아요. 이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그런다고 갑자기 뭐 과를 바꾼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각들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만약에 내가 2분의 1에 AB를 잡았어. 각 C인각 이보니까 AB를 잡으면 sin C죠. 왜? 자, 이곳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높이인데 이게 뭐라고? 여기가 C면 여기가 B의 sin C가 된다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건 중학교 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이거 언제 중학교 때 하냐고 하는데 중학교 때 했어요. 했잖아.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2분의 1에 만약에 여기가 BC면 sin A가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에 CA면 sin B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이 공식을 되게 많이 바꿔놨어요. 여기는 안 바꿔놨? 뒤에 가면 있을 거야. 사인 법칙을 집어넣어서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n A가 여기에 2R분의 A잖아요. 얘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4R분의 ABC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주어지면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내저번을 알 때잖아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만약에 내가 넓이를 알아. 아니면 넓이를 구할 때 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삼각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외저번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서 내린 게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소문자 R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S는 저걸로 구해요. 저걸 구하고 난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S가 이렇게 되는 걸 알겠죠?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쪼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높이,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C니까 높이,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B니까 높이.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내가 얘를 구하는 걸 한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3학년 문제라던가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환장해요. 이거 모르면.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수투에 나와요. 극한 문제로. 여기가 변수, R을 극한으로 보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적에도 물론 나오지만 수투에서 정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저렇게 구한다. 내저번의 반지름은 무조건 약간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힘들어 썩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헤론의 공식인데 그 헤론의 공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해볼까요? 지울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세 각은 몰라요. 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죠. 여기가 C죠.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만. 보세요. 해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몇 년 전이냐? 한 2, 3년 전에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해변의 길이를 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S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가로치고 써있어요. 헤론의 공식을 쓰지 말고. 이렇게 써있어요. 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지금 헤론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을 하나 결정하세요. 이 A라고 해요. 각을 하나 결정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2의 BC분의 B제곱에 C제곱 빼기 A제곱을 했어요. 맞죠? 근데 이거 갖다가 뭘 구해요? 네, 사인 A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뭘로요? 이거겠죠? 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맞나요? 끝났잖아요. 넓이 S는 네, 2분의 1에 A를 구했으니까 BC의 사인 A. 요 단계를 거쳐서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경우가 나와요. 헤론의 공식을 외워서 가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정리한 게 헤론의 공식이잖아요. 자, 헤론의 공식 외워볼까요? S는 루트 소문자 S, S-A, S-B, S-C인데 웃긴 건 S를 잘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니 이걸 외울 거면서 왜 S를 말도 안 되게 외워요? S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고개 끄떡하면 안 되지. 이거 봐. 잘못 외우고 있잖아. 큰일 날 애들이네.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잘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걱정되네. 네, 아무튼 저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한 게 헤론의 공식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푸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끔 나와요. 아 진짜 학교 선생님 맘먹으면 낼 수 있지. 서술형 1번에다가 뭐 공식 외우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걸로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 풀 거예요. 뭐 풀어보세요.
뭐 대신에 거기가 좀 니네한테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199페이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35번이랑 36번 예전에 니네 다 했던 거야 이거 얘들아. 근데 아마 다 까먹었겠지? 자 34번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뭐야? 얘들아 중선정리랑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얘기 듣고 있지? 자 여기가 중선 M이야. 여긴 여기랑 여기 같은 거야. 이렇게 A, B, C.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얘는 뭐죠? 이거잖아요.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이 2배의 A, M의 제곱 2개 중에 하나? 요게 중선 정리죠. 맞아요? 그 다음 각의 이등분선은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 중선으로 안 떨어져요. 아니 이게 이등분선형이면 떨어지지. 근데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 그러면 A, B, C 여기가 D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타구도 많이 써먹어요 이거. 이것도 많이 써먹어, 이것도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써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 배워왔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4번은 내가 보기엔 이거 쓰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죠? 뭐 아무튼 이렇게 중선정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 네. 근데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써야겠구나. 비율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형태들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5랑 36은 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차피 내가 보기엔 2개 중에 하나는 질문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넓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런 건 이제 다 했습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직각이면 딱 떨어지는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우리 이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유형 5번. 거기에 1152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와서 대표적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마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 이 문제를 꼭 보게 될 겁니다. 포커스원에 있을 것 같은데. 요게 2개짜리가 있어요. 여기가 60도인 게 있고 120도인 게 있는데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60이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여기다가 P를 하나 잡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Q를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살짝씩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원하는 의도는 비슷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게 60도고요. A, B 여기는 4예요. 여기는 4고 여기는 3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PQ를 잡았어요. 근데 3번 PQ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긴 합니다.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 거기 있네. 1150번이 그렇잖아요. 지금 얘랑 비슷한데 문제가 그 넓이가 나와 있죠. 삼각형의 넓이가 그거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그거야. 1151번 비슷하잖아. 뒤집어봤자 120도지? 그 다음에 A, B의 길이 최소값 이렇게 나온다. 다 같은 계열이에요. 네, 실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XY라고 잡으셔도 상관없고 되셨죠? 필요 없네. 됐나요? 그럼 내가 구하는 넓이 S는 뭐예요? 2분의 1의 A, B의 사인 60도. 될까요? 괜찮아요?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럼 얼마여야 돼요? 반띵한다며 2S. 그래서 얘가 A, B의 사인 60도. 이렇게. 되셨습니까? 괜찮아요? 자, 계산합시다. 자, 이거 얼마예요? ABC 넓이? 이거죠? 2분의 1에 4하고 3하고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다가 요게 2s라는 것만 적고 이렇게 적어볼게. 1분 2분의 1 하고 3 쓰고 4 쓰고 사인 60도잖아. 그치? 맞아? 아니, 다 계산하지 말라고. 어차피 저각은 또 통일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서 요거 두 배가 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얼마면 돼? 6이면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게 이거거든. X. PQ의 뭐? PQ의 길이 최소값. 2등분이. 한 단계 더 간 거예요. 1151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야. 자, X제곱은 뭐야? A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2의 AB하고 여기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AB니까 얘가 6이지. 자, 최소값 어떻게 됩니까? 뭘로 구해? 한술기야? 한술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한술기가 되잖아. 자, 2의 루트 A제곱에 B제곱 빼기 6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주자면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A랑 B랑 같을 때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럼 루트이면 루트이면 X 바로 나오지 않나? 그냥 바로 그렇게 풀어도 돼. 나중에 이 문제를 기억한다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 풀다가 이게 계속 나오면 야, 근데 둘이 같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외워서 풀라고 해요. 지금은 푸시고 해문지 짜르륵 다 이렇게 푸시고 나중에 기출 갈 때 선생님 다시 산수기 하잖아. 그러니까 같지? 풀자 하고 그럼 바로 나와요. 그 답이. 이해하셨죠? 지금 걸 그때 기억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죠. 그때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6번은 뭐 삼각형으로 나눠서 계산해서 잘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축구 사용법칙 다 잘 사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평사길이 아니면 평사단위 아니면 되죠? 삼각형 두 개 붙인 거. 그러니까 그냥 AB의 사인 세타. 아니면 9번을 해야 돼요. 9번 봅시다. 5까지 하고 잠깐 쉴 시간을 드릴게요. 자, 사각형이 모양이 되게 이상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 지금도 아니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왜 집에 갔냐? 여기가 세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각을 주겠죠?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요 넓이는 2분의 1의 A, B의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제 접근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나중에 있게 더 쉽지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할 거니까 A는 X 플러스 Y고요. 여기를 Z라고 하고 여기 W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B는 Z 플러스 W.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삼각형 4개로 이렇게 쪼개버려요. 쪼갰어.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넓이 S는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1의,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 여기는 2분의 1의 XZ 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의 YZ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어차피 똑같잖아, 사인 세타나.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3번 YW 하고 사인 세타. 2분의 1의 XW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사인 세타로 전부 묶어버려요. 이렇게 사인 세타로 전부 묶으면 XZ YZ XW부터 쓸까요? YW 이렇게 되면 여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의 X 플러스 Y Z 플러스 W 이렇게. 그러니까 A, B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봐.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이 B랑 평행하게. 여기도 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요. 오, 이상한데. 얘 A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요. A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요. 여기랑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죠? 이게 뭐야? 요게 B죠? 요게 A죠? 그럼 얘 뭐가 돼요? 노란색 큰 거? 평사예요. 여기까지 평사 넓이죠? 반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해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풀면 되는데, 얘는 또 그냥 던져주지 않아요. 각을 뭐 딴 데를 준다던가, 아니면 길이를 구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냅니다. 이해 되셨죠? 네. 거기까지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